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개혁신당 경기화성을 이준석입니다. 우리 김태기 부위원장님, 예. 제가 일전에도 방송 광고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거 대책 마련에 국회가 공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일환으로 오늘 방송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부위원장님한테는 이따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민영삼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코바코 사장 임명되신 거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예. 코바코 사장 임명될 때 보통 이런 자리는 둘 중에 하나, 이제 역관제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본인은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본 의원은 역관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구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결국에는 지원서에 지원하실 때 몇 대 몇으로 경쟁하셨죠? 4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코바코 경력자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그분들은 조금 더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일 거고, 민영삼 사장님의 지원서를 보시면은 운영 방침이나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은 운영 방침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죠? 그건 정부 정책에 다 구현되는 걸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가 말씀드린 좀 웃기긴 한데 이념과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가 국정 철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 안 하셨죠?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단수를 쓰시면서 답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단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 민영삼 사장이 결국 사장 되시기 전에 방송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요. 거기 보면은 각가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민주평화당의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전남은 민영삼이라는 구호를 쓰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건 초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의 국정 철학은 뭐였습니까? 저 모르고 저건 초안이어서 폐기됐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 초안은 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초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고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왔길래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22년간 활동했던 민주당을 떠나서 민주평화당에 적을 두고 그러면 있었어요. 저 슬라이드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군요. 15년 전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고 거들냈는지 알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사장으로 하실 때, 사장으로 지원하실 때 결국 아까 역관제 영역인지 전문성인지 모른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전문성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역관제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은 사실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보다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디지털 시대의 코바코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방송하신 거 보면 조국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진보당 좋아하십니까? 누구요? 진보당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안 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서는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그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네. 사퇴해라, 이준석 무건 수행해라 이런 말들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프에 세촉되셨죠?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러니까 그 조직 활동을 이따 위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진 그러니까 사퇴한 거예요. 이따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은, 그럼 누구랑 정무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슨 최근에 그럼 말씀인지- 한동훈 당대표에 얘기한 거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귀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답변 못 하시겠죠.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뭐 역할 할 수 있는 게 아니, 없잖아요. 그거하고 코바코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정무적 역할 하신다고 아니, 쓰신 내가 거잖아요. 전문성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코바코는요.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기획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전문성이 언론사도 있으시냐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런 영업 전문성이 활동을 하는 있으시냐고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 그럼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또 그럼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지원서에 동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재직하는 그러면은. 동안에 성과로서 예.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뭐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경영 전문가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예.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대한 흑자를 내야 이렇게 되겠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공기업은 지적하셨지만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고지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무슨 전문성이냐? 아니 무슨 답을 안 합니까? 계세요.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준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고요. 이준석 위원님 통 크게 잘 참으셨습니다. 민영삼 증인 네,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네, 이준석 위원이 우습게 보여요? 국회의원이 우습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하십니까? 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네, 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아까 뭐 있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한동훈 대표한테 억지로 생깔랑 아니, 억지로 그 생까요? 생까요?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무리 증인으로 김우영 나왔지만 억지로 김우영 생트집을 위원님, 잡고 김우영 위원님, 지금 이 모습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아무도 옹호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저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아니 근데 박충건 의원님 옹호해 보세요. 저 태도. 아니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저 태도를 옹호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안 계세요. 저런 분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이 굉장히 잘 참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우영 위원님이 그걸 문제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우영 위원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증인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증인 선서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뭔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저희가 다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위원과 민영삼 증인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로서는 이준석 위원께서 어떻게 저렇게 참으시지?
할 만큼 인내심 있게 잘 참으셔서 제가 중간에 제지하지 않고 그 답변 태도나 위원이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위원님보다 증인이 더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지적의 과정에서 또 저한테 끼어들고 덤비시고 그 과정에서 쌩깐다는 표현까지 동원하시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거는 국회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영삼 사장님. 네. 네. 아까 뭐 일부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업무와 연관해서 그 본인이 함께 출연한 유튜브에 배모 변호사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종편 또 각종 유튜버에 자기를 잘 좀 인용 보도해 달라라는 요지에 부탁을 많이 했었다. 그런 얘기를 같이 출연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민영삼 증인은 이진숙 위원장이 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판매하신다고 방송 광고를 기획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하는 걸 소질이 좀 우수하신 면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방송 광고 예. 판매 대행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코바코는 이게 대행 업무입니다. 그럼 그 이진숙 위원장님, 그 민영삼 사장이 평상시에 무슨 그런 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된 전문성 그런 게 있어서 임명을 하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임명을 하신 겁니까? 임명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서 사유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제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가 보죠. 그 민영삼 사장은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가깝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편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신 바는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정치 평론가로서 활동을 할 적에 객관적인 그 제 판단을 제가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7월 달에 올 7월 달이죠.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 때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뭐 배은 망덕하다, 영혼이 없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잔대가리를 많이 굴린다 등등등. 근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그 사주 공격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오늘 무슨 감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네? 그분은 그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송 광고 판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도대체 무슨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죠? 인사를 할 때 전문성, 도덕성, 직무 능력 이 세 가지 중에 코바코하고 연관된 게 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김건희 여사의 편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한동훈 측을 공격한 대가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직무 능력, 도덕성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심사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저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없어요. 그냥 별로만 있었던 겁니다. 심사는 했는데 없어요. 기재부가 출자를 한 게 코바코고 거기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영삼 사장에 대한 수사 사유가 없어요. 그냥 임명한 겁니다. 본인도 모르시잖아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임추위라고요.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임추위라고 그 자료는 보안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표를 임추위 위원장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채점한 사람도 자기 점수밖에 모릅니다.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세히.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요.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예요 위원장이? 아니 저는 임추위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추측으로 얘기하세요? 임명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안 지켰다고 지적하시는데 모르는 건 답변 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시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